유족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보수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잖아요. 천안함의 사건으로 많은 장병들이 희생됐고 실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있는 생존 장병까지도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현 정부를 떠나서 자신들이 짓고 있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에도 그 자신들의 어떤 보수가 이런 천안함의 어떤 장병들을 감싸주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말이고 또 본인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드린 것 같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실은 30대로서 천안함 장병들과 같은 세대거든요. 예. 좀 더 어떤 슬픔을 같이 공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린 건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대표가 되기 전에 며칠 전 지난 9일에도 천안함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준석 대표가 눈물의 위로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11년 전에 저마에 시료비도 이제 자부담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내 인사의 발언을 해가지고 적절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회원인 함장님과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보수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라는 메시지 말고도 사실 오늘 천안함 연평해전 마린원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찾은 것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특히 국가안보 정책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다. 이 말도 맞는 겁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세계 최강국이 된 이때는요, 이 참전용사, 즉 베테랑에 대한 이제 국가적 예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혀 있다 봅니다. 해외에서 전쟁을 하다가 아프간이라든지 중도 전쟁하다가 사망한 이 장병들이 이제 운구가 되어 올 때 대통령은 밤 12시간, 새벽에간간에 직접 공항에 나가서 그걸 바로 영접하는 모습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를 맞으면서 그 유해를 이제 영접하는 모습을 본 것인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힘이에요. 즉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적 때문에 어떤 적에 사망한 이런 이 순국 장병이나 예. 이런 분들을 향해서 국가가 정말 최대한의 예우를 해주는 게 바로 애국심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면 이 보훈에는 세 가지 보훈이 있습니다. 즉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참전용사들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예우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법도 발의가 되고 그 자녀들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도 발의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참전 용사들이나 그다음에 이 지금 최근에 북한의 어떤 이 침투 속에서 폭침당한 우리 용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가 너무나 홀대하고 있다. 특히 서해 교전의 날 같은 경우에 보면 대통령이 뭐 최근에 가서 한번 갔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우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또 야당이 그동안 못 해내온 것도 사실이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같은 동년배들이고 가장 이제 어떤 마음의 교감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직접적으로 챙기겠다. 바로 이 의미는 현 정부의 보훈 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의 뜻 또 아니면 이 보완의 뜻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자연채 평론가님, 좀 더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갈라치기, 편가르기가 문제다. 그럼 이 천안함을 두고서 뭐 폭침이냐 이런 막말 논란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냥 유족이면 정부가 유족을 좀 잘 보듬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다 포괄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겨냥을 한 거죠. 물론 송영길 대표나 뭐 민주당 공식 입장으로 천안함에 대해서 최근에 사과를 하고 또 입장을 제하긴 했습니다만 천안함 유족이나 이 생존 장병분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분노하는 이유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라고 평가받는 김영철이 방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족분들이 공식적으로 김영철 방남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는데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고 이 평창올림픽을 명분으로 해서 김영철을 아주 극진하게 모셨죠. 대우를 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에 불참합니다.
근데 2018년은 해외 순방이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예. 2019년 같은 경우는 불참 사유가 대구에서 열렸던 로봇 산업 박람회에 참석하신다고 서해 수호의 날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4번을 언급하시는 동안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정작 북한이나 폭침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아주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유족이나 생존 장병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천안함 폭침의 어떤 이 희생자들, 피해자들, 예. 이 또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가 부각되어서 북한과 갈등 구도, 북한을 쓴소리해야 되는 그러한 구도를 안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서운하다. 또 국방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인사들의 좀 막말이라고 할까요? 수위 높은 발언들이 또 연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겨냥해서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국가를 지키다 희생한 분들은 다 좀 품고 존경하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행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 대전에서 안보 행보로 첫 스타트를 끄는 이준석 대표. 이후에는 광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로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재판에 대한 불성실한 협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5.18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이런 광주의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그 정신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당의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없을 것이고. 저 메시지도 메시지인데요. 사실 메시지 내용 보기 전에 이도하 변호사님. 예. 제1야당 보수당의 대표가 예.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간다.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전례 없는 사고가 있어서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꼭 이제 저희가 좀 해석을 덧붙여 보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호남에 대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했던 거, 무릎 꿇은 거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가겠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정미경 최고위원이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조수진 최고가 호남 출신이어서 조수진 최고가 제안을 했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조수진 최고도 기자를 오래 해서 그럴 거고요. 아마 정미경 최고가 제안했다면 여기도 재선 의원이죠. 예. 국방위도 있었고 본인도 부친이 군인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좀 적절히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저희가 현장에 바로 이럴 때 방문을 하면 오히려 폐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는 거 이제 제도를 정비하고 또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건 좀 더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가는 게 좋고 예. 아니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최근에 여기 가서 과잉 의전, 뭐 주차 문제 또 거기서 했던 부적절한 행동 이런 게 비판에 이제 좀 오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분향소를 가서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는 게 좋겠다. 현장은 조금 더 천천히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분향소를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오늘 일부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 호남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신임 그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사과나 이런 행보를 넘어서서 호남의 젊은 세대와 호남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제나 일자리라든지 이런 호남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 저희가 풀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게 아마 저희 앞으로 행보에서 드러날 겁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이 부분이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 이 발언, 뭐, 어찌 보면 뭐, 용기를 냈다. 뭐, 파격적인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광주에 가서, 물론 뭐, 재판 불출석, 시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과 굉장히 공감하려고 하는 모습들, 국민의 눈높이와 맞추려는 모습들이 돋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넘어서서 호남의 어떤 미래와 경제까지도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니까 일단 사과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표현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다. 역시 젊은 분 대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 민주당과의 혁신 경쟁도 서로 굉장히 다투지 않을까 싶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꾸준히 호남을 방문하고 5.18 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광주의 어떤 아픔을 더
다듬어 주는데, 쓰다듬는데 더 노력을 했는데, 이걸 넘어서 미래까지 좀 보자고 하니까 본인의 어떤 보수 정부의 정권 교체의 열망을 그런 말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앞으로 민주당과의 선명 경쟁이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공식 행보, 여기 계신 네 분은 그리 뭐 흠잡을 건 없었다, 오게티 없었다라는 분석들을 차례로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의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저희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